자, 우리 핵심 어법 24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법 마지막 강이네요. 그죠? 교재 364쪽 펴시면 되고요. 장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쓰기 영역 관련되는 거고요. 단원 열기 보면 장문의 과정, 그다음에 원리 알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글의 종류,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나 특징 이해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장문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쓰기라는 영역이 따로 시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 한 편 주고 나서 고쳐 쓰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은 가볍게 보시고요. 장문 했을 때 일단 장문의 개념 가볍게 보세요. 글 써서 의사소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장문의 목적 해가지고요. 다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하는 거, 뭐 설명문, 설득하는 거, 논설문, 정서 표현, 수필, 뭐 사회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문의 성격 가볍게만 확인하세요. 의사소통, 문제 해결, 그다음에 사고 과정, 일종의 실천행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365쪽이요. 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자, 장문의 요소 한번 보시면 글쓴이와 읽는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 메시지 이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달 매체는 당연히 문자 언어가 되겠죠. 그리고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내용이 해석되고 수용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에 장문과 매체라고 해가지고요.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수단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매치를 활용을 해야겠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 365쪽이에요. 자, 매체의 종류와 특성 했을 때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 이런 것들 나오는데 현재까지 이런 매체적인 특성과 관련한 문제가 공무원 국어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그 매체 문제가 수능 국어 같은 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문 자체를 대화방 지문을 줘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조별과제 무슨 모임,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조별과제. 자, 어쨌든 그래서 해서 이제 뭐 A, B, C 등등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막 자료 첨부도 하고 그래서 선택지에 위와 같은 매체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우리 왜 그 채팅방이나 대화방 같은 거 만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나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그런 형태로 묻는 게 출제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단계 가서 일단 패턴 확인할 겸 한두 문제 정도는 연습은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제 문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66쪽에 보시면 장문의 절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담화 화법 한 문제, 장문 한 문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보다 얘가 더 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3년 동안에는. 그래서 출제 빈도는 상이고요. 이런 거죠. 한 편의 글을 주고 나서요.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기억해. 그죠? 문법적인 측면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 그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어휘라든가 그리고 지시어나 접속 표현 같은 것들 제대로 쓰였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문법 문제 자체는 주는데 장문 쪽에서 그런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 요건 살짝 환기만 하시고요. 자, 장문의 절차 나와 있죠. 주제 선정하고 내용 만들고 그다음에 구성, 개요표 작성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 자체에서 특별히 암기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제 선정하고 주제에 맞춰서 367쪽이죠. 내용을 만들어 내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내용 생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뭐 중심 내용, 세부 내용, 그다음에 조정, 그리고 내용 수정 보완 이런 건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 번만 읽어 보세요. 제가 이제 매일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넣고 싶지 않은데 올해 책을 냈으면 다 빼버렸을 거예요. 빼버렸을 텐데 이게 또 그 교과서에 있고 다른 책에는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러니까 공무원 교재예요. 그래서 다 있는 내용들이어서 아예 빼버리진 않았고요. 그냥 한 번쯤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367쪽의 맨 아래 보시면 3번 해가지고요. 구성 및 개요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죠.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요. 이런 글의 구성의 원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게 문제화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1번에 단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계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핵심 내용에 따라서 처음, 중간, 끝, 그 다음에 단락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디에서 나눠야 하는가 해가지고요. 선택지 1, 2, 3,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기도 했던 그런 문제 패턴입니다. 자, 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핵심 내용에 따라서 하나의 핵심 내용 끝나고 그다음에 핵심 내용이 바뀔 때는 단락 구분해 줘야 하죠. 볼게요. 지열은 우리나라의 지각이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다. 온천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시원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는 동굴도 저장과 숙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다 지열 관련이죠. 지하의 시원한 바람을 끌어내서 여름철에 건물 냉방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다음에 보면 풍력 발전으로 화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단락을 구별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통일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통일성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앞에서 담화할 때도요. 그죠?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통일성은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보통 문제로 나오면 문장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문장마다 표시를 해준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나서 혹은 통일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죠. 공연의 초과 공급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의 핵심은 초과 공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공급자들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극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는 매주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당일 판매되지 않은 모든 공연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공급자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호했다. 일단 초과 공급이라는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한 공연 공급자들은 공연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 부분 보세요. 그죠? 공연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것과 초과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일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뒤쪽의 내용은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3번의 응집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고쳐쓰기 문제에서 지시어나 접속어 같은 것들 어떻게 바꾸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응집성은 연결이에요. 볼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도전과 모험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미래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이 유감없이 발현되는 창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젊은이들은 찾기 힘들고, 보세요. 창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젊은이들을 찾기 힘들다라는 건 앞뒤 상황이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혹은 그러나 하지만에서 역접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상을 요즘 젊은이들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어떤 현상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이라는 지시어를 넣어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전체가 과감한 도전과 모험, 특히 그에 따른 실패에 관용적이지 못한 것에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젊은이들이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못한 것에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적절합니다.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편한 게 선택지에 다 바꾼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내용이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만 점검하면 돼요.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단계성, 통일성, 응집성이 무엇인지 가볍게 점검해 두시고요. 개요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요즘에는 좀 안 나오기는 했죠. 개요표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준 다음에 글의 전체 구조에 맞춰서 내용들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빼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개요표에서는요. 요거 각각 단락의 핵심 내용이 있고요. 이게 상위 항목이고 상위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위 항목인데, 1차적으로는 하위 항목에 다루는 내용들이 상위 항목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원인과 대책 주로 이제 본론 부분에서 나오죠.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순서대로 1대1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개요표 수정의 핵심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보죠.
일단 글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양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서론에 양성평등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무 폭이 넓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활동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본론일에 보면 여성 경제활동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세요. 괄호 1번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얘는 산업구조 얘기지 여성 경제 활동의 현황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본론 2가 여성 경제 활동의 어려운 점에서 일종의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본론 3의 해결책이 1번과 1번, 2번과 2번, 3번과 3번이 대응이 돼야 하는데요. 한번 보죠. 첫 번째 어려운 점이요. 취업에서의 성차별 현상 그랬는데 지금 디귿 보니까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 보장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점을 취업에서의 성차별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대응시켜 가지고요. 취업 시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일단 개요표의 기본은요. 상위 항목의 내용과 하위 항목의 내용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이 순서대로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직장 여성들의 육아 부담, 직장 여성들의 가사 및 보육 지원 제도 마련해 가지고요. 문제점과 해결책이 얘는 잘 대응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그죠? 자, 370쪽 보면 이렇게 개요 작성한 다음에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에 고쳐 쓰기 하면서 점검하는데 시험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이 부분이죠.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실전 훈련을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가볍게 한번 볼게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강당에서 헌책을 기부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 쿠폰으로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거 가리키는 건데 앞에 쿠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사 중에 헌책을 기부하면 교환 쿠폰을 드립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옮겨야겠죠. 그래서 그 쿠폰으로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고쳐 쓰는 거고요. 고쳐 쓰는 원칙에 보안의 원칙, 삭제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 이런 것들 있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371쪽이에요. 장문의 유형 해가지고요. 얘도 큰 틀에서만 보죠. 자, 정보 전달을 위한 장문이 있고요. 뭐 설명문이나 기사문이나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설득을 위한 장문, 논설문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독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논설문이나 건의문이나 광고문 같은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그죠?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장문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그를 통해서 관계 맺고 그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 글들이 있죠. 그래서 수필이나 기획문이나 서간문, 편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조단 잠깐 보시면요.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통 기사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요. 영어에서 따와가지고 OW1H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제 옛날 문제에 가끔 이런 거 육하 원칙 이런 용어들도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어느덧 마지막이네요. 일부러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개념 플러스 나와 있고요. 예를 한번 보는 거예요. 글의 종류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 해가지고요. 우리 왜 기사문 같은 경우에 이미 앞에서 봤듯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죠? 뭐 기사문의 작성 원칙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기사문의 구성 보면 표제. 그죠? 자, 기사문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나는 제목이고요. 부제, 표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은 제목입니다. 이 표제나 부제 같은 거 보고요. 이 기사 볼지 말지 결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런 표제나 부제가 되게 그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표제 부제 써가지고 신문을 사게 만들고 그랬죠. 요즘에는 다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포츠 신문인데 요즘은 가판대에 종이 신문 잘 안 파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뭐 로또 복권은 팔지만 근데 이제 그 가판대에 스포츠 신문이 있는데 어 그 일면에 굵은 표제가 그 태견, 투핌이죠. 그다음에 그 소녀시대 유나, 입맞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선 이 표제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끼는 저 소녀시대. 그래서 어쨌든 옛날 얘기예요. 돈 주고 샀단 말이죠. 사서 그 뭐 31면인가? 그래서 딱 폈는데 표제는 태견 유나 입맞춤인데 여기에 부제 무슨 무슨 가요제에서 공동 MC.
이 표제에 낚여서 신문 샀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제와 부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전문 같은 경우는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고요. 본문,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해설,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기사에 대한 참고 사항이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덧붙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해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에 나와 있는 거 보죠. 보세요. 추경 11조 5,639억 본회의 통과, 메르스 예산 늘리고 SOC는 줄여 해가지고요. 이게 가장 큰 제목인 표제죠. 그 다음에 정부안보다 총 2,638억 삭감, 재부서는 한 해 2회에서 1회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제보다는 살짝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작은 제목이 되는 거죠. 부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 5,639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2,638억 원 줄어들었다 해서 전체 요약 이 부분이 전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추가 내용 해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27일 정부위원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을 상대로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해서 해설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가끔 이제 기사문 자체도요, 비문학 문제처럼 텍스트로 나오기도 해요. 다만 이제 표제나 부제 전문 이런 내용들, 이런 설명은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표제가 뭐고 부제가 뭐고 전문이 뭐고 본문이 뭐고 해설이 뭔지 정도 잡아두시면 되죠. 기획문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기획문은요, 여정, 견문, 감상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여정은 말 그대로 여행 경로와 시간, 방법 같은 거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거고요. 감상은 말 그대로 느낌, 그죠? 깨달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면 비루봉 최고점이라는 암상에 올라 사망을 조망했으나라고 해가지고요. 비루봉 최고점인 암상에 올랐다, 이게 여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그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운해뿐, 이게 일종의 견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내외해 삼금강을 일망지하에 굽어 살필 수 있다는 한 지점에서 허무한 운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돌이켜 생각건대 해발 6,000척에 다시 신장 5척을 가하고 오연히 그저 오만하게 서서 만악 천봉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겠으면 그만이지 더 바랄 것이 무엇이랴. 마음은 천군 만마에 군림하는 개선장군보다도 교만해진다 해가지고요. 비루봉 최고점에 올라서 운해를 봤는데 마음이 개선장군보다 교만해진다.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시험에서 뭐가 여정이고 뭐가 견문이고 뭐가 감상인지 파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 선택지에 사실일치형으로 나왔을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스텝 1 핵심 어법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거고요. 제가 단원종합 문제 특별히 풀지 않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제가 벌써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질문들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해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힘든 내용들 있으시다면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스텝 1의 1권에서 뭐 안 했냐면 비문학, 유형, 독해 전략, 그 다음에 문학, 유형과 독해 전략은 안 했는데요.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재생 목록에 스텝 1 핵심 어법 맨 앞에 OT 있거든요. 자, 일단은 스텝 1 핵심 문학으로 강의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 스텝 1 핵심 문학 해가지고요. 가볍게만 설명드릴게요. 1권에 있는 문학 유형, 그 다음에 유형에 따른 독해 전략, 그리고 그죠? 이거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 개념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 선택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권에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2권에서 고전 문학 이어집니다. 역시 24강 정도로 끝나니까 듣기에 부담은 안 되실 거고,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먼저 혼자 풀어보셔도 돼요. 다만 얘는 이제 스텝 1의 핵심 문학 끝나고 나면요, 기강비 1.5죠. 기강비라고 해가지고요. 기출로 강화하는 비문학인데 1권에 있는 비문학 유형 전략 이론 일단 가볍게 학습하고요. 일단 개념적인 학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전략은 우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지마나 비문학이라는 다른 과제로 이어집니다. 이 책만 갖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 기강비 비문학 들어갈 때는요. 제가 1권에 있는 비문학 이론 부분은요. 따로 PDF 제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일단 문학 먼저 끝낼 거예요. 문학 먼저 끝낼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스텝 1, 1.5, 기출 스텝 2 이렇게 단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꼭 맞춰야 되는 부분들 일단 짧은 시간 들여서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수적인 부분들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학습하는 게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텝 1에서 미리 안내드린 부분 말고 빼놓은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두꺼운 책으로 설렁설렁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전략의 천재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방법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간을 적게 들이는 방법론이라는 거 믿으시니까 따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스텝 1의 핵심 어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텝 1 핵심 문학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강입니다. 하나 종강이네요. 종강입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